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 장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 강세 분위기인데요. 아주 강한 그런 흐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또 재료가 나온 그런 바이오들 중심으로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인데요.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하게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보유했던 물량들을 좀 많이 쏟아냈다라는 점,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지수 중심으로 또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12월 2일 오늘 장중 흐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하고 양호하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흐름, 또 업황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이 바이오는 여전히 유망한 그런 어떠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HLB 약세를 보이고 있고 메지온 또 강세 보입니다. 뭐 헬릭스미스는 플러스권, 또 신라제는 마이너스권, 뭐 종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임상 3상을 마무리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은 양호하지 못한 모습이고 바닥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지금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여줬었던 상반기 때 사실 바이오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 활기 있게 만들어 놓은 주체들이 바로 이제 HLB라든가 메이지어 헬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얘들이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속 종목군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램시마 SC, 그렇죠?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의 FDA 통과 소식. 네. 또 SK 케미칼도 FDA 통과 소식, 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1조 6천억이 넘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0월 초반에 주식공장TV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렇죠. 임상 3상 탑라인 발표를 이번 달에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물론 처음 날갯짓을 보였던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후속 바이오주들이 속속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전 장중에 다룰 얘기들이 바로 이겁니다. HLB라든가 메지온 같은 것들, 이런 종목군들은 다소 좀 숨죽이고 있는데요. 이걸 보유하고 계신 투자 여러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바이오파마,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팜 등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타면서 앞으로 반전을 노릴 기회를 현재 모색하고 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온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각 증권사들 중심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적자까지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거고요. 또 트룩시마, 미국에서 런칭을 한 트룩시마에 대한 그런,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램시마가 있고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램시마하고 트룩시마, 허주마가 좀 다른 게 뭐냐면 트룩시마는 그렇죠, 항암제라는 거예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예요. 그죠? 램시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 어떤 관련 바이오시밀러인데 항암제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는 뭐예요? 그렇죠, 비싸요. 네, 치료제 자체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램시마보다 한 4배 정도 비싸요. 램시마가 지금 미국에서 약 $1,000 정도의 처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한 $4,000 정도 되죠. 그렇죠? 한 4배 정도. 그래서 이 트룩시마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면서 내년도 실적 추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또 최근에 램시마 SC까지 또 지금 가세를 했죠. 자, 내후년 정도, 22년 정도, 22년 정도가 되면 또 미국 출시도 가능합니다. 램시마 SC가. 그래서 실적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기운들이 바이오 시장의 전체를 또 이끌 수 있는 그 좋은 분위기가 현재 연출이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다소 지금 뭐 주가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지난 8월 달에 난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수준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팜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 바이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SK의 단독으로 물질 선정부터 해서 임상 1상, 2상, 3상, 또 NDA를 통한 FDA 통과까지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선진국에서 K바이오를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램시마 SC라든가 또 SK 바이오팜 같은 이러한 뇌전증 혁신 신약을 가지고 K바이오를 봤을 때 어떤 수준 자체가 이제는 많이 점프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가 지난주에 나왔던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죠. 자, 알테오젠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SC 기반한 그런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기술을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 정도가 가장 많은 기술료를 받은 그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장외 시장에 있는 바이오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상 좀 비슷한 그런 어떤 규모의 회사인 것 같아요. 즉 독자적으로 뭐 1상, 2상, 3상을 진행해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중간 정도의 이제 이 기술을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조 5천억 정도 베링거 인겔하임의 상반기에 기술 수출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 알테오전이 그 기록을 넘어섰어요. 1조 6천억이 넘는 그럼 엄청난 금액을 받고 지금 어느 업체인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이저 10대 업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업체와 지금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일단 뭐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알테오젠이 두 번째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 최초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라는 건데요. 이 두 번째라는 것도 의미가 사실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인 이제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할로자임도 사실 이런 기술 수출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정도가 그냥 점프를 했어요. 한 10년 동안. 근데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일 타겟 약물을 출시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얘들은 이제 기술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타겟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출시를 하거나 동일 타겟을 약물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회사들은 할로자임하고 못해요. 당연히 알테오젠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도 양호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할로자임의 시가총액 추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7년도에 로슈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그쵸? 예. 근데 그 이후로 어디랑 또 체결합니까? 에브비랑 또 체결을 하죠.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떠한 타겟을 삼아서 현재 알테오젠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물론 이제 최초와 그 후발이라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알테오젠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로 오늘 상한가로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현재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바이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또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저거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3상 실패했던 회사 있죠? 그렇죠? 강스텐 바이오텍. 강스텐 바이오텍이 오늘 4% 넘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비버전도 4% 오르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고점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 아직 뭐 HLB라든가 메지온 이런 종목군들은 강보합, 약보합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후발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HLB라든가 메지온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을 양호하게 만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탑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밝히지 않고 있죠. 1조 6천억이 좀 넘는 건데요. 일단 계약금은 반환 의미가 없는 한 150억 정도를 미리 좀 받았고요. 이제 마일스톤 개념으로 이제 임상이 성공할 때마다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이제 받는 걸로 총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1조 6천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제약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뭐 대형 제약사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도 아니고 그렇죠?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1조 6천억이라는 또 상반기 1조 5천억이라는 이러한 규모의 길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또 바이오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한올바이오예요. 한올바이오도 사실 하반기에 기대를 모았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죠? SK 바이오팜과 더불어서 12월 안에 탑라인 3상 안구건조증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올바이오팜하는 대웅제약이 30% 지분을 갖고 있죠. 자, 대웅제약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나보타라고 하는 그런 3상 성공한 약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 나보타로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이제 3상의 발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쯤에 해서 또 준비를 해서 또 미국의 FDA 신청을 또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바이오 전반적인 조금 약간 침체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을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HLB라든가 메이지온, 헬싱스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한 그런 모습이었었잖아요. 다행히도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SK 바이오라든가 그렇죠. 예, 오늘 말씀드린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꺼져가는 바이오를 다시 살리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조금 오늘 HLB, 뭐, 메지온 약해요. 그쵸?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HLB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꼬리를 달아줄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흐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앞에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불을 한번 지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식공략TV와 만나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